안녕하세요. 마인드 수학 이호정 선생님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궁금해하실 성적표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적표 반영이 딴 게 아니라 지금 성취평가제 때문에 문제인데요. 아마 2015 개정과정 교육과정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성적표 새로운 표기 방법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들이 다르거든요. 지금 고3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특히나 중요한 거 고1하고 고2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대학 입시 반영에서 어떻게 얘가 이루어지는지, 대학별로 반영하는 방법까지, 솔직히 말하면 지금 표기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대학 입시의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궁금해하실 점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 고3은요 2009 개정 교육과정 9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2019년 고1 고2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새로운 교육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두 지금 학년들 간에 과목을 배우는 게 다르니까 성적표가 나오는 표기하는 방법도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고1, 고2도 지금 표기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서 대학교 반영하는 거에 미묘한 차이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오늘 정확한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하나 미리 주의할 점은 성취평가제로 표시한다고 해서 등급제가 표현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구 등급제와 성취평가제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요. 그 옆에 그럼 제가 좀 전에 등급제가 표시되는 건 아닌 건 아니다, 이것까지도 무슨 말인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등급제는 상대평가로 되어 있고요. 비교 집단 내 상대적인 서열을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체 인원 중에서 해당하는 등급의 인원수의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가, 그거에 따라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석차 등급으로 성적표를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성취평가제는 그거에 비해서 절대평가이고요. 성취한 기준이 도달했는지 그 여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서 할당되는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수강자가 10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기준하는 그 점수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같은 성취도로 평가되고, 성취도 기재하는 방법은 A, B, C, D, E 5단계로 되어 있는데, A는 매우 우수, B는 우수, C는 보통, D는 다소 미흡, E는 미흡하다는 정도를 나타내고, 과목에 따라서 5단계가 아니라 3단계 혹은 패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기초 과목,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사회, 역사, 도덕, 과학, 생활 과목, 기술 과정, 제2외국어랑 한문과 같은 과목들은 A, B, C, D 이 5단계로 표시하고요. 체육, 예술 과목, 즉 음악, 미술과 같은 과목들은 3단계 A, B, C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교양 과목, 즉 철학과 같은 과목과 기초교과에 해당하는 수학과 영어 등은 P로 표시해서 패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정 분할 점수와 단위학교 산출 분할 점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까 5단계 성취도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90점 이상 받을 때 A, 80점에서 90점 받을 때가 B, 70점에서 80점 받을 때가 C, 그 다음에 60점에서 70점이 D, 그 다음에 그 60점 그 이하가 바로 E인데, 옛날에 어머니들 생각하시면 수음이한가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점수 받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원 점수 기준으로 정확하게 그 정량만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것을 고정분할 점수라고 얘기하고, 수학과 같은 과목 학교마다 그리고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매번 시험마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난이도나 구성하고 있는 점수가 조금 달라서 예상되는 그 평균이라든지 이게 생각보다 낮아지면 원래 원하는 원점수가 90점 이상이 되어야 A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학교에 A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단위학교 산출 분할 점수라는 건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그 분할 점수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그거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 점수에 대해서는 내 맘대로 학교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프로그램 계산한 계산 수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몇 점에서 몇 점까지를 이 A, 몇 점에서 몇 점까지를 B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위 학교 산출 분할 점수에 의해서 제가 88점 맞았는데요, 그래도 A를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2018학년도 입학자, 즉 2019년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적표에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까지도 표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9등급제에서 성취평가제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등급이 표시된다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학생들이 수강하는지 여부가 자유수강제로 바뀌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가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학생은 듣고 어떤 학생은 안 듣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목에 대한 성적표 표기 방법이 표준 편차와 석차 등급까지 모두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건 3단계로 성취도를 표시는 할 수는 있는데 석차 등급이 우선은 나온다는 거. 그거 예에 또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전문교과 1 혹은 보통교과 중에서 13명보다 수강자가 적게 되는 경우는 석차 등급을 표시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대학 입시 반영이 되지 않는 과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학교가 약간 지금 과도기 상태가 있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처음 이제 이렇게 자유수강제가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성적표 반영 방법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자유수강제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정해주는 과목이 있을 수 있고요. 몇 명 이하가 될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학교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1학년 입학자, 즉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2학년과 별 다른 점이 없어요. 두 가지 달라지는 사실은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표준 편차가 나오지 않고요.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목들이 내신 반영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자유수강제의 원래 취지대로 무슨 과목을 수강하는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망성이 있고요. 똑같이 수강자가 13명 이하인 과목 석자 등급이 나오지 않고요. 근데 학교에서 어떤 행정으로 이제 교과목을 편제가 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반드시 본인의 해당 학교에 지금 과목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조차도 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성적표에 표기되는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 다른 방법 때문에 대학에서도 반영하는 입시 반영되는 그 정도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별, 대학교별 해당하는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대상자,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대학 입시 요강입니다. 서울대부터 갈게요. 서울대에서는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뿐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등 전 교과목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평가함, 이렇게 써있죠. 음악, 미술, 체육까지도 전 과목을 다 들어갈 것이다. 이게 서울대의 입장이고요. 고려대 갈게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교과 과목이 다 들어가고 1학년에 20%, 2학년에 40%, 3학년에 40% 이렇게 반영된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석차 등급이 중요한 활용 지표다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에 석차 등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인데, 그럼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도 내신 반영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 중에 하나다 일 것 같고, 이수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자체 내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조정 등급을 반영해 주겠다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1학년이 20%, 2학년이 40%, 3학년이 40%인데요. 3학년의 40%가 2학년의 40%와 비율이 다를 수 있겠죠. 2학년은 1년간을 비율로 40% 들어가는 거지만 3학년의 내신은
한 학기 3학년 1학기 내신만 40% 들어가는 거니까 2학년 때 조금 내신을 놓쳤다고 할지라도 3학년 때 1학기의 내신을 얼마만큼 챙기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학생부 관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가겠습니다. 연세대는 학생부 생활기록부 교과 점수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이용한 Z점수가 50%, 나머지 등급 점수로 50%로 반영한다. 그 중에서 Z점수에 해당하는 건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를 반영할 것이고 그 반영하는 과목들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된 과목들은 70%가 들어가고 나머지 과목 근데 석차 등급이 9등급으로 나오는 과목들에 한해서는 30% 들어간데 그 와중에서 감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영수 사과가 조금 더 중요하고요. 나머지 과목들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도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만 반영하겠다. 이게 연세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성균관대 갑니다. 성균관대 반영 지표 석차 등급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문과냐 이과냐 지금 반영하는 과목이 조금 다르죠. 사회에 들어가는 과목과 과학 들어가는 과목, 사회 들어가는 과목은 역사 도덕을 포함하고 있는 전 과목이 다 들어갈 거다. 석차 등급에 대한 차이가 앞 등급일수록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요. 뒷 등급일수록 점점 벌어진다는 점이 성균관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약간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과 같은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사회만 반영하겠다. 수시에는 이수한 과목 그 계열들을 다 반영하겠다. 그리고 반영하는 학기는 3학년 1학기까지다. 그렇지만 정시는 반영하는 과목의 상위 3과목만 반영할 것이고 정시에 해당하는 건 3학년 2학기까지 모두 들어간다는 거. 두 개 다 석차 등급 이수단이 중요하다는 거. 서강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된 과목만 정량 평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성취 평가제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석차 등급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 즉 성취 평가제는 ABCD는 표시되지만 실질적인 거는 9등급제가 지금 중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어쩔 수 없이 정규 등수를 조금 챙기셔야 하는 상황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도록 하십니다. 지금까지 성취 평가제를 알아보았고요. 9등급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근데 유명무실하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의 차이.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에 대학교로 어떻게 성적표 반영이 될 것인가까지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2022학년도에 대한 입시요강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관한 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또 바뀌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유비무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자신에게 충실하는 거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자기 본인이 수능 보러 갔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지금 준비하는 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기말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결과에 실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좀 들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결과 분석하셔서 올 여름방학 짧게는 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 너무 덥고 지치고 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구슬땀 흘리면서 열심히 지금 현재 하루하루 준비하는 거가 새로운 학기 가을에 좋은 결실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 그 마음 다독이는 곳에 마인드 수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대학교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치평가제에 해당하는 자료들 네이버 블로그에 함께 할 거니까요. 구독 추천 눌러주시고 네이버 블로그로 같이 놀러오세요. 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뵐게요.